이번에는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 경기도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입니다. 먼저 공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함께했던 전 현대자동차 사장 공영훈입니다. 제가 18년간 현대자동차 생활을 했는데 해외 정책 업무를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55개국 세계 현장을 둘러볼 경험이 있었습니다. 18년간의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공영훈 후보의 논란은 또 무엇이냐? 이것도 뭐 약간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공영훈 후보는 우선 2017년도 6월경에 저 당시는 현대자동차 아마 부사장이었을 거예요. 서울 성수동에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부동산을 사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공군 병장으로 있던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증여된 시점이 절묘하다 이거죠. 서울시에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되기 하루 전에 공 후보가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까지 공 후보가 내주면서 아들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이다. 저거에 이제 지정이 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뭐 증여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하루 전에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내주면서 증여를 한 거죠.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픽 돌려보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2017년 6월에 말씀드린 대로 성수동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4개월 뒤에 그 부동산을 매입한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미콘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그 주변의 땅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다. 급상승했다. 그런데 저 레미콘 공장이 이전되는 게 저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거랍니다. 그 당시에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대차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저곳에 땅을 샀던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4개월 뒤에 레미콘 공장이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땅값은 급상승했다. 뭐 여기까지가 논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공 후보 문제는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가 만약에 20살 간 넘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를 했다. 그리고 그 집값이 많이 뛰었다. 여기까지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어떤 거죠? 일단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요건이 충족이 돼야 까다로워져요. 되는데 네. 그 하필이면 그 하루 전날 이것을 피해서 증여를 했다는 부분이 일단 걸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집값이 결국에 11억에서 30억 정도로 한 6, 7년 만에 굉장히 크게 뛰었는데 이것이 혹시 기업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알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영훈 후보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법적 영역 이전에 정치적 영역인데 정치는 대중들의 인식에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영훈 후보의 결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어주고 싶다 할지라도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 중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영훈 후보나 민주당이 단순히 법률적인 기준에만 의거해서 이 문제를 항변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나아가서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영훈 후보가 만에 하나 어떤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불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또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주당과 공 후보 쪽에 모종의 결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이제 번진 것은 현실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영훈 후보는 이제 저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논란의 포인트는 두 가지. 규제 직전에 하루 전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세까지 내주면서 두 번째 포인트는
공 후보가 산 땅이 그 레미콘 공장이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현대자동차와 관련돼 있었다. 따라서 현대차 부사장이었던 공 후보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땅을 샀던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논란의 포인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는 해서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개발 정보 이용하면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재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화성을 해서 지금 공영원 후보와 같이 지금 경쟁을 벌이는 뭐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공 후보는 지금 저 군복무 중인 아들 22살이었습니다. 22살 공군 병장 아들에게 저녁 뭐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증여한 겁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고 그런데 저것은 11억 정도의 그 당시에 성수동 그 땅을 공 후보가 샀는데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한 30억 한대요. 11억에 샀는데요. 자, 송영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29세 이하 시청금지 자막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 오늘 생각이 자막 듭니다. 여러 번 바꿔야 되겠네요. 예, 이 공영훈 후보의 아들도 증여를 받을 때 공군 병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양문석 후보의 딸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해명은 여러모로 깔끔하지 않아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 하루 전날에 증여를 했지만 이미 그 6일 전에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훈 후보. 예, 성수동에 지금 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다고 언론에 나왔고요. 이분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이어서 무슨 엔지니어 출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 대관 그다음에 홍보 분야 임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관 업무를 하면은 이제 정관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주요 업무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를 하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날 나온 기사는 다 체크하는 게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을 몰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매입할 때 당시에 대해서도 해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하루 전날 증여를 해요. 그럼 자기가 살려고 샀으면 증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해명이 안 맞고 이건 아마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구입했다라고 하는 해명은 내부 정보를 알았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반박 차원에서 그렇게 해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훈 후보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이렇게 공이 이제 부동산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소득이 없는데 11억 원. 공영훈 후보는 규제가 들어가기 바로 전날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세 내주면서 먼저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뉴스의 라이브 시간에는요. 양문석 후보 플러스 공영훈 후보의 추가 입장이 전해지면 빼놓지 않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